자, 앞서 김명 매니저가 일부 끝 코너에 이제 그 기업을 선택할 때 키워드와 그다음에 네. 캠트로닉스 이야기하시다가 네. 시간 관계상 조금 네. 잘려버렸는데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좀 전에 그 뭐 광고도 그렇지만 센 인증서 얘기하잖아요. 네. 이제 공인 인증서가 폐기가 됐고 공증 인증서 맞나요? 하여튼 인증서 형태가 달라지잖아요. 뭐 그 생체 인증도 이제 많이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캠트로닉스 아까 얘기하시다 말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지문 인식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풀터치 스크린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 네. 중간에 이제 광고가 좀 길게 나가서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제가 시간 조절을 좀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채널을 돌리시지 못하게 그런 의도가 좀 깔려 있었다라는 낚시예요, 거. 낚시.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기존의 스마트폰 사업과 관련된 HIAA 그리고 이제 무선 충전 시장 이쪽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공고한 이제 그 거래 관계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래 이제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시장에 좀 진출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서도 ADAS라기보다는 V2X 시장에 이제 진출을 좀 하면서 특히나 이제 2024년까지는 유럽이라든지 한국에 이 V2X가 장착되는 게 이제 의무화되는 게 이제 법제화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이 이제 성장했을 때 상당히 좀 크게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바로 캠트로닉스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혜주로도 좀 주목을 좀 해보자. 요런 이제 결론이고요.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좀 제시를 좀 해드리면 어저께도 이제 이 종목이 5일선 단기 조정이 조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1,000원 초반대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제 눌림목을 이용해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21,300원에서 21,800원 정도를 매수 밴드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26,000원, 손절 가격은 18,500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키워드가 이제는 페이지를 넘겨야 할 때, 한 발 더 나아가야 될 때, 그다음에 하나로는 부족해 듀얼로 뭔가를 해야 될 때, 캠트로닉스는 기존에 이제 모든 아주 좀 심플한 뭐 안테나, 그다음에 이제 뭐 무선 충전, 생체 인식 이런 쪽이었지만 이게 이제 전장화,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과 또 기기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한 발 더 나아간다는 의미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좀 어려웠습니다만 이제 차량 간 이동 통신 VTX 같은 경우 이것도 하나의 큰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성장 동력이. 그래서 가격 전략은 또 화면에 지금 제시해 주신 대로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민 매니저의 선택 이 종목 들어봤고요. 자, 오늘 일발장전 또 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키워드 보도록 하죠. 오늘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예상치는 대체적으로 한 880명대 정도, 840명대 정도, 아니구나. 네, 880명 맞네요. 880명대 정도 예상이 됩니다. 뭐 700명, 900명, 뭐 1000명, 800명, 뭐 큰 이 100명 단위의 수치가 의미는 없습니다만 당분간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완전히 봉쇄를 하지 않으면은 움직임이 없이 우리도 방송 뭐 원격으로 다 돌리고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위험성의 노출은 계속되어 있다. 그래서 끝나지 않은 지겨운 저도 멘트하기 싫지만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발장전은 또다시 지겨운 코로나 도돌이표 뭐 할 수밖에 없겠고 쉽게 끝나지 않을 전쟁이라는 주제입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미국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내년 1분기를 넘어선 중반까지 집단 면역을 기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미국의 얘기잖아요. 다 같이 전 세계가 동시에 접종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러면 지금 약간 동절기에 접어든 북반구, 지구상의 북반구는 이 코로나 백신의 유통에 그나마 그래도 유리한 환경이지만 겨울철이니까 남반구, 더운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할 건가? 같이 투여하는 거 아니잖아요. 백신도 돈 주고 사가야 되니까. 그러면 백신 투여하고 나서 국가 간의 이동을 다 제한할 건가? 그래야지만이 저게 형성이 될 텐데 조금 아이러니하다. 집단 면역을 위해선 전체 집단의 60% 이상의 항체를 보유해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이 초고속으로 개발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최근에 보면 이제 감염 확산의 엔진이 무증상 감염이라고 합니다. 국내건 해외건.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를 벗어버릴 경우에 그들이 이제 항체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 전염을 시키는 데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 써야 되는데
해외 서양의 특징상 백신 맞으면 마스크 벗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감염자의 지금 현재 한 40에서 50% 가까운 이 저기가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잖아요. 결론은 백신이 계속 또 일반화되고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까지는 이 증상자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는 제가 매번 또 똑같은 얘기지만 인공호흡기, 음압병상, 뭐 전용 병원 같은 확충 시설들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해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심리적으로라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고 경제를 다 그냥 스탑 시켜버리면 편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냥 관련 기업들은 뭐 많지만 또 메가 ICS, 신성 ENG, 이수화학은 이제 보냉제, 뭐 이 백신 콜드체인 쪽으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번 해드렸고 신성 ENG는 어제 이제 오텍이라는 기업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오텍이 하는 거는 컨테이너형 음압병상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해놓으면은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 나중에 이걸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신성 ENG가 가진 거는 공기주입식, 에어식, 양압기, 음압기 다 됩니다. 다음 주에 아마 그 원자력 병원에 시제품이 이동형 그 확장 음압병실이 아마 설치가 될 건데 신성 ENG 제품이 지금 카이스트랑 공동 개발한 건데 카이스트가 그 제품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품을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아마 설치가 되면은 뭔가 시장에 또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뭐 메가 ECS야 잘 아시는 인공호흡기죠. 인공호흡기. 숨을 쉬어야 되니까. 지금 이게 수출용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국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도 상황을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뭐 제가 또 침 튀기면서 하기 싫은 얘기 또 했는데 지겹습니다. 이 코로나 얘기. 뭐 어쩌겠어요. 정태현 팀장님. 네. 붙여주시죠. 글쎄요, 저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요. 제가 3주 전인가 4주 전인가 나와가지고 그때도 코로나 일발장전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치사율은 떨어지고 전염력은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환자가 좀 많이 나올 건 얘기를 미리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이 전염력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어쨌든 전염력이 올라갔다라는 건 독감이나 이제 감기처럼 쉽게 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면 중요한 건 지금 저도 정보를 얻는 게 저도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네. 이 전염력이 그러니까 이게 RNA 바이러스 조름변이를 해서 치사율은 떨어지고 전염력이 올라간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예전처럼의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보가 지금 전혀 노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백신에 의해서 항체가 형성이 되는 거하고 코로나를 걸렸다가 완치가 되면서 항체가 형성이 되는 거하고 이 몸속에 어떤 면역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거든요. 체계 자체가 네.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만약에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데 스스로 이겨냈다든지 자가 면역으로 하면 그게 사실은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백신을 맞고 항체가 형성되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전부터 많은 전문가분들 말씀하셨지만은 네.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속에 T세포라는 게 있어요. 메모리 T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메모리 T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몸에 항체가 형성이 됐을 때 이 항체를 장기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T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현재 노출된 정보는 그렇게 네. 돼 있죠. 근데 이 T세포가 있는데 이게 백신에서 항체가 형성되면은 적어도 T세포가 파괴가 안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이 코로나 걸려서 T세포가 망가져 버리게 되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항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면역체에 대한 항체까지 다 무력화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얘기 안 하는 질병 같은 경우 홍역이라든지 풍진이라든지 예전에 그 못 살 때 생겼던 그런 그 바이러스일까요? 이 바이러스 어떤 그 항체들이 몸에 형성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무력화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후에 코로나에 대한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백신까지 다시 맞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면역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죄송합니다. 그 감염이 많이 올라갔는데 조심은 해야 됩니다.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이제도 제가 3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안심을 해도 되는 부분들이 치사율이 많이 떨어졌고 사망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망률이 떨어진 두 가지 요인은 노인분들이 외출이 자제가 많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치사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 이 두 가지 섹션에서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는 어차피 다음에 이제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는 부분들인데, 지금 오늘 말고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확진 환자가 718명이고 사망자가 7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망자 수는 7명이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치사율은 일정 부분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염이 올라갔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더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누적 확진자하고 누적 완치자 수 추이를 이 그래프인데, 빨간색이 누적 확진자고 파란색이 완치자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빨간색 선이 가팔라지고 있고, 마찬가지 아래쪽으로 보시면 완치자까지도 상당히 가팔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안심을 하고 마스크를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으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성됐던 시기인 1월 28일부터 4월 달까지였던 치사율 정도의 어떤 위험성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공포심을 가질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조심을 해야 될 이유는, 치사율은 많이 떨어졌지만은 아직 연구 결과가 제가 못 본 건지 아니면 제가 못 본 건지 아니면 안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 T세포에 대한 공격력이 완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조심은 해야 됩니다. 조심은 해야 되지만은 이전과의 치사율은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시선을 좀 달리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 이제 뭐 그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뭐 메가이CS하고 좀 전에 신성기 음압병신지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뭐 백신 개발했을 때 뭐 엔투텍이라든지 뭐 제약품 이런 종목도 많이 노출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냉동 보관을 위한 콜드체인, 뭐 대한가게는 종목들도 있지만은 한국 초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 같은 종목들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최근에 와서 그래서 뭐 이제는 주사기 관련된 종목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신제약이라든지 세오메디칼, 라파스, 뭐 신신제약하고 라파스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 이 방금 말씀 신신제약, 세오메디칼, 라파스 같은 경우는 주사기 관련된 종목인데, 세오메디칼 빼고는 두 종목은 조금 이렇게 여쭤보면은 주사기 관련된 거는 전혀 이익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또 연관성을 보게 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한국초정 같은 회사는 실제 연관성이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단순히 코로나에서 테마가 그러니까 RNA 바이러스처럼 이것도 진화를 하다 보니까 주사기 관련해서도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이라 그래갖고 300 마이크로미터 작은 바늘인데, 이게 바늘이 맞으면 아프잖아요. 마이크로 니들. 그래서 바늘을 진짜 이게 얇게라고 해야 되나요? 약해가지고 아픔을 못 느끼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뭐 신신제약하고 라파스 쪽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화장품 쪽에서는 상용화되는데 아직 의료계통이 상용화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사 맞는 거, 솔직히 저 주사 맞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 연관성,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테마가 계속 바이러스처럼 진화가 되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뭐 주사기 관련 주하고, 그리고 아까 컨테이너 얘기하다 보니까 문득 떠오른 건데, 이게 컨테이너 음압병실이 이후에는 이게 다른 용도로 쓸지 폐기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폐기가 되게 된다라면은 의료용 폐기물 업체 이쪽으로 한번 이후에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폐기물 업체 생각나는 게 지금 KGTS 요 정도 지금 현재 생각이 나고 있거든요. 뭐 다른 폐기물 업체들 상당히 좀 많은데, 지금 생각나는 건 KGTS 정도? 뭐 그 정도 지금 생각이 좀 나네요. 네. 자, 의료용 폐기물 얘기하니까 또 저희 뒷코너에 9시 한 20분경에 또 애널리스트 출연해서 오늘 의료용 폐기물과 관련된 이슈와 또 기업들 찾아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들어보도록 하겠고, 뭐 의학 정보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이제 기업을 분석하다 보면은 정태근 팀장처럼 이렇게 의료적인 지식을, 물론 노출되어 있는 정보를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조금 정리를 한번 더 해준 정도, 그죠? 뭐 의사로서 지금 권고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의학 정보 프로그램 아닙니다. 자, 하여튼 또 김현 매니저한테도 또 마이크는 줘봐요. 지금 정태근 팀장이 너무 많은 화두를 한꺼번에 지금 던져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뭘 정리하고 차트를 써야 될까, 이게 되게 고민스러운데, 맞네요. 지금 뭐 T세포 얘기도 해주시고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정확한 진단을 해주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아까 차트를 이제 되게 잘 보여주신 것 같은데, 의학적으로 이게 뭔가 성과가 나와서 이런 이제 우상향 그래프가 나오는 건 결코 아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학습되는 효과들이 생겼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지금 전혀 새로운 바이러스였다가 거의 한 10개월 이상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뭐 덱사메타손을 처방을 하던 뭐 렘데시비를 처방을 하던 아니면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는 치료제로 처방을 하던 뭔가 이제 쓸 수 있는 치료제들은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치명률이 좀 떨어지면서 이게 뭐 기온하고는 진짜 관련이 있는 건지는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파력은 계속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그 두 가지의 어떤 우상향 곡선의 그래프로 이제 표현이 좀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이 T세포 얘기는 뭐 의학적으로 정말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 몸속에 이제 면역세포라는 게 이제 B세포가 있고 T세포가 있거든요. 결국 네. 이 T세포도 이 B세포에서 유래된 면역 반응을 이제 유도하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 이제 항체를 만드는데 가장 이제 결정적인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우리 정태근 팀장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백신을 접종받았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일단은 접종을 해가지고 중화항체가 한 병 형성됐다라고 치고 근데 그 중화항체가 어느 정도 기간까지 지속이 되는가 그리고 나중에 똑같은 백신을 또 맞았을 때 똑같이 중화항체가 형성될 수 있는가 이것도 사실은 백신을 개발을 할 때 다 임상 실험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지금 화이자든 모더나든 뭐 아스트라제네카든 이런 임상에 대한 부분들은 데이터가 전혀 없거든요. 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보되어 있는 의료적인 어떤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백신을 처방받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년 6월께 미국 이제 뭐 질병관리센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다.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앵커께서 선정해 주신 종목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백신이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쏟아져 나오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음압병상이 필요하고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고 치료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 종목들 모두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저는 뭐 콜드체인과 관련된 종목 중에 한 종목 뭐 이수화학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단순히 이제 방금 이제 한국 초저온 얘기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이제 이 보관이라든지 공급과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에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지금 상장된 기업 중에 거의 뭐 이수화학이 유일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수화학 정도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 좀 보시고 여기에 제가 항상 좀 추가해 드리는 종목이 진단 키트거든요. 네. 백신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집단 면역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서구 사람들은 백신 맞고 나서 마스크 바로 벗어버리면 큰일 날 텐데 이런 네.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접종을 받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뭐 90%다, 95%다 백신의 어떤 예방 효과에 대해서 얘기들을 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수억 명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았을 때 진짜 90% 이상의 효과가 나올지는 장담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90%의 효과는 본인 백신을 맞은 사람. 근데 그 백신 맞은 사람이 복균자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바이러스가 안 나가나? 맞습니다. 그걸 모르겠어. 사멸시키는 게 아니잖아. 사멸시키는 게 아니죠. 절대 아니고요. 중화항체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본인이 이제 치유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동안에 과연 요 사람한테 중화항체라는 게 정말 형성이 됐느냐. 이걸 이제 진단하는 진단 키트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항체를 형성됐는지의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이제 진단 키트. 그게 이제 미국의 진스크립트라고 하는 회사가 한 2주 전에 미국 FDA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백신이 이제 배포되기 시작했으니까 백신 접종받은 사람들이 2주 후에 정말로 중화항체가 형성됐는지를 그럴 수 있겠네. 그 진단 키트를 통해서 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가 형성됐다라고 이제 판정이 되면 마스크를 이제 벗어도 전파력이 이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바디텍메드라는 이제 진단 키트 기업이거든요. 바디텍메드. 미국의 진스크립트라고 하는 회사하고 이 바디텍메드가 공동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중화항체가 형성됐는지의 여부에 대한 진단 키트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진단 키트 시장이 이제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도 꼭 여러분들이 좀 지금 현재 뭐 주가는 되게 좀 지지부진 어제 이제 시즌이 조금 강하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디텍메드도 함께 참고용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CJ는 어제 뭐 배당 정책 발표하면서 조금 반응했는데 그건 뭐 별개 얘기고. 자, 김현 매니저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 또 돌려보내드려야죠. 네. 오늘 이벤트는? 네, 오늘도 4시에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장 끝나고 나서 온라인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MBN 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